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A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휴일엔 취미인 바느질을 즐기고 있으며 이웃들과 즐겁게 수다를 떨며 바느질을 즐기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주부 연습 중입니다. 최근에는 요리 실력도 늘어나서 즐겁게 주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매우 상냥하고 친화력 좋은 아이지만 옛날부터 여자랑은 관련이 없었어요. 30이 넘도록 여자 한 번 제대로 못 사귀어봐서 결혼은 무리일 거라고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온 여자는 아들보다 5살 연하로 인턴직으로 아들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지금까지 제대로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없을 것 같아 불안했어요. 그러나 예비 며느리는 착하고 상냥해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안심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연기에 속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지만요. 아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순식간에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저도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며느리와 그 친구들입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명품으로 차려입었고 뭔가 며느리와 분위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일단 친구들은 며느리에게 축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축복하는 느낌이 아니라 왠지 노려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친구가 대화하고 있을 때도 왠지 냉랭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살며 가끔 집에 놀러 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조금씩 며느리가 가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청소부로 일하시죠?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 갑자기 질문을 받았습니다. 더러움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힐링되기 때문이지. 깨끗한 환경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나는 청소 일이 너무 좋아. 근데 청소는 밑바닥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좋아한다고요? 혹시 어머님은 청소 일밖에 못할 정도로 능력이 없으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놀라서 굳어버렸습니다. 청소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더러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면 정말 돈이 없나 봐요. 안타깝네요. 저희 집에서 도와줄 순 없으니 돈은 아껴 쓰세요. 며느리는 저를 멸시하는 말을 술술 내뱉고 기분이 개운했는지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엔 저를 깔보듯한 발언을 합니다. 어머니, 모임에서 만든 파우치 너무 안 이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촌스러운 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돈 없어서 수제로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도 디자인 센스는 정말 최악이네요. 라며 저를 바보 취급하고 또 노후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간병이 필요해져도 저는 일절 간병하지 않을 거니까 알고 계세요.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나중에 간병에 들어갈 돈도 알아서 잘 준비하세요. 한 푼도 못 보태드리니까요. 이런 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며느리지만 아들과 남편 앞에서는 결혼 전에 보여주던 온화하고 상냥한 여성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솔선수범해서 좋은 며느리 연기했고 그런 며느리를 아들과 남편은 칭찬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제가 준비한 것을 가로채서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인데도 말이죠. 아들도 남편도 여우탈을 쓴 며느리의 모습밖에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일절 말도 못 꺼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놀러온 며느리가 저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정직원으로 취업하려고 해요. 결혼하면 전업주부로 살고 싶다고 했잖아. 갑자기 이유가 있어? 아버님, 이제 여자들도 경력을 쌓고 능력을 키워야 하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앞을 내다보고 경력을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일하고 싶을 때 선택지가 없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곤란한 듯 말했습니다. 나는 집사람 응원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제대로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일단 작은 회사에서 먼저 겪어보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엄마가 일하는 A사에 취직하고 싶다네. 하필이면 웬 내가 있는 회사야.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회사는 싫다고 했잖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는 들어가기 싫어. 당신 회사처럼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회사가 아니면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저는 며느리의 높은 자기평가와 일에 대한 생각에 위화감을 느꼈지만 말을 꺼낸들 의미가 없다고 느껴 차를 다시 끓이기 위해 부엌에 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도와드릴게요. 라며 아양 떨며 뒤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싱크대에 기대서 머리카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차를 끓이고 있는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 집 살림도 부탁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일한다고 내가 집안일을 왜 해줘? 그리고 아직 면접에 붙은 것도 아니면서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해. 네? 인턴이긴 했지만 대기업에서 일했던 제가 인지도가 좀 있다고 해도 A사 같은 중견기업에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일하면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죠. 어머님은 청소부로 일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 가정부니? 그리고 너는 나보고 의지하지 말라며? 그러면 너도 나한테 의지하지 말아야지. 집안일은 나한테 말하지 말고 아들이랑 상의해. 정말 쓸데없네요. 보잘것없는 청소나 하시면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성질을 내며 주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아까 당신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하더라고. 친해지고 싶기도 해서 자기한테 집안일 좀 가르쳐주러 집에 와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당신이 화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시어머니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집안일도 배울 겸 친해질 수 있게 자기 집에 오시게 설득 좀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까지 하더라고. 내가 며느리 본성을 파악하고 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영악한 것 같아. 자기한테 엄하게 하는 시어머니한테 집안일을 배우고 싶다는 며느리 말을 어떻게 믿겠어. 그리고 당신이 누굴 싫어하거나 엄하게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잘 알지. 내가 연륜이 생겨서 그런지 이제 본성 같은 건 웬만하면 다 보여. 나한테 며느리가 그런 부탁한 건 아마도 당신을 부려먹고 싶어서가 아니겠어?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일하고 싶어 하는 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필요는 없어. 당신이 봐서 판단하도록 해. 영 아닌 것 같으면 집에 오지 말라고 해도 되고. 저는 남편이 제 편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게. 제가 남편에게 답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집사람이 엄마한테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집 살림해달라고 했죠? 패 끼쳐서 미안해요. 집사람한테 엄마한테 패 끼치지 말라고 말해놨어. 엄마가 상냥하니까 집사람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한 것 같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흘려줘요. 그래도 너가 잘 알고 있어서 다행이야. 지금처럼 내 생각해준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며느리를 좋아하게 될 순 없지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그만두자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A사의 면접을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회사 청소를 하고 있으니 뒤에서 뚜벅뚜벅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정장을 갖춰 입은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멸시하는 듯한 눈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며 콧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너덜너덜한 청소복이 잘 어울리네요. 제가 한숨을 내쉬며 대꾸하지 않자 며느리는 이긴 기분이 들었는지 즐거워하며 말을 더했습니다. 저는 밑바닥 인생 살고 싶지 않으니까 확실히 경력 쌓아둘게요. 며느리는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면접장으로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세상에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며느리가 떠나자 직원이 안면이 창백해져 말을 걸어줬습니다. 괜찮아요. 이만 가볼게요. 저는 남자에게 대답하고 청소도구를 치웠습니다. 며느리의 면접은 화목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장을 갖춰 입고 화장과 머리 모양도 새로 하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알아보곤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면접 책임자 땡땡입니다. 제가 웃는 얼굴로 말하자 며느리는 당황한 모습으로 제 옆에 앉아있는 두 명의 면접관을 봤습니다. 저기 청소부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네? 청소를 하시긴 하는데 청소부는 아니시고 저희 회사 회장님이세요. 안쪽에 앉아있던 인사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저 사람 아들한테서 청소부라고 들었어요. 아들이 나를 회장인데 청소만 한다고 설명 안 하던가요? 회장이라고 하는 게 그 바느질 동아리 말하는 거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느질 모임을 운영하고 있지만 회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아마 아들이 한 말을 대충 들어서 동아리 회장인 줄 알았나 본데 그건 잘못 들은 본인 책임이죠. 말도 안 돼요. 집도 차도 평범한데 어떻게 회장이에요?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돈 쓰는 건데 무슨 상관이죠? 그런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돈 쓰니까 자기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넋이 나간 듯 믿을 수 없다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앉아있던 인사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좀 전에 당신이 회장님께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깔보는 사람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아까 안면이 창백해져 말을 걸어온 사람이 인사과장이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안면이 하얘졌고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더 이상 면접할 필요성이 없네요. 오늘 면접은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웃으며 말하자 며느리는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빨개져서 이딴 회사는 제가 거절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면접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면접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며느리와 이혼한다는 겁니다. 아들도 전업주부가 되기를 원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정규직으로 취직하겠다고 말한 거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고 비밀스럽게 열어보는 서랍이 있어서 열어보니 빚 독촉장이 몇 통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관리를 맡겼던 통장은 이미 잔고는 바닥났고 며느리 옷장에는 명품과 고급 주얼리가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회장인 걸 왜 제대로 말 안 해줬냐고 아들한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들은 말해줬는데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라고 맞받아 쳤다 했고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진 것과 독촉장들에 대해 추궁해서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결혼식에 와 있던 친구들과 항상식이 질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친구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은 마음으로 대기업 직원인 아들과 결혼해 우월함을 즐기며 명품과 값비싼 주얼리를 사고 있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는데도 낭비를 멈출 수 없어 빚도 생겨 초조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부추겼고 그래서 취업해서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모든 걸 실토하고 어머니가 회장이니깐 빚 좀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어이가 없어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몰래 사용한 돈의 상환과 이혼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인터넷에 A사를 욕하는 글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하찮은 청소부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쓰여있던 것으로 보아 며느리의 소행임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게시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글을 쓰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만요. 법적 대응하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취직도 못하고 빚도 못 갚고 당장 이혼당할 위기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이야기도 소문나서 친구들한테 전화도 폭주하고 있어요. 저한테 청소부라고 사기치셨으니 오히려 저한테 위자료 주셔야죠. 전부 다 말해줬는데 그러게 누가 착각하래? 착각한 본인 탓을 해야지. 나한테 감정이 있으면 나한테 시비 걸어야지. 회사에다가 시비를 걸면 회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쩔 도리 없이 고소하는 수밖에 없어. 좀 있으면 고문 변호사가 전화 줄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정말 저 고소당하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은 전부 다 지울 테니까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부탁을 하길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과 이혼하고 앞으로 일절 우리 가족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고소하는 것은 취소하도록 할게. 알겠어요. 며느리는 기어들어갈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사돈이 사과하러 왔습니다. 원래 학창시절부터 이기적이고 1등이 아니면 마음이 풀리지 않는 아이였는데 결혼하면서 그런 모습을 다 벗은 줄 알았는데 죄송하다며 대신 눈물 흘리시며 사과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시골 환경과 부모님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바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사람을 깔보며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사는 인간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얼마나 불쌍한 최후인가요? 아들은 이혼의 충격에서 빨리 회복하고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났다며 결혼까지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이 여자를 보는 눈이 탐탁치 않아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얼른 이혼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행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